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0월 23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만들어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증시 주가 흐름이 좀 더 좋으면 주말을 즐겁게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증시가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9월 달에 이어서 지금 10월 달도 23일인데 아직까지는 10월 달 성적이 굉장히 초라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기사를 통해서 알고 계신 것처럼 미국 증시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실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은 굉장히 좋은 기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는 네 가지 색깔의 막대 그래프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여기 골드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1990년 이후에 지금까지 평균 리턴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파란색은 과거 20년 동안 S&P 500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렸는지 나타내고요. 세 번째 녹색은 과거 10년 평균. 그리고 마지막에 짙은 청색은요. 프리-일렉션 이어니까 대선을 앞둔 바로 전해를 얘기합니다. 올해가 해당이 되죠. 왜냐하면 내년 11월 달에 미국의 대선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통계를 좀 살펴보니까 10월, 11월, 12월이 뭐 과거 20년을 기준으로 해도 그렇고 10년을 기준으로 해도 그렇고 아니면 1950년부터 지금까지 평균을 내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리턴을 만들어냈습니다. 단 한 가지 프리일렉션 이어 따라서 내년에 그 대선 다음에 대선이 있었던 해의 평균은 조금 초라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대선이 있어서 이렇게 10월 달에 주식이 좋지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통계적으로 한 가지 고무적인 부분은 12월 그리고 1월 달을 보시면요. 미국 증시의 통계는 굉장히 좋은 수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2023년 12월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힘차게 달릴 수 있다. 뭐 이렇게 기대감 섞인 예상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가 조금 흔들리는 이유가 많이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블랙 스완이라 그러잖아요. 자, 이런 이벤트가 여러 개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스라엘 그리고 하마스의 전쟁이잖아요. 뭐 지정학적인 긴장감도 넘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원유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지역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연준의 금리 정책에도 영향이 끼칠 수 있다. 이러한 불안감이 좀 확산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가 강화되는 느낌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굉장히 좀 시장을 이끌어왔던 주도주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을 위해서 만든 반도체 A800 그리고 H800 두 가지 반도체 AI 칩이죠. 이게 이제 중국의 수출이 막히게 되면서 엔비디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지금까지 끌어왔던 리더십이 좀 없어지는 느낌. 뭐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의 블랙 스완을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세 번째로 테슬라까지 좀 실적이 부진했잖아요. 따라서 테슬라, 엔비디아 두 종목이 흔들리게 되니까 미국 증시가 좀 힘을 잃는 그런 추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팡이 남아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과거 전통적으로 미국 증시를 끌어왔던 팡 종목이 이번 주에 어닝을 발표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메타, 아마존 이렇게 네 종목이 이번 주에 어닝을 발표하게 되거든요. 참고로 애플 같은 경우는 다음 주입니다. 11월 2일 날 어닝이 계획되어 있고요. 따라서 이 빵 종목이 만약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휘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미국 증시에 이제 리더십이 확보가 되면서 달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된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 어닝 결과 너무나 중요합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요. 미존 방송을 통해서 또 미존 멤버십을 통해서 어닝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분석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주 첫 번째 월요일 날 보내드리는 10월 23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월요일이기 때문에 지난주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S&P 500이요. 단 5일 동안 2.72%나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스닥을 보시면요. 오히려 더 빠졌거든요. 마이너스 3.49%.
이렇게 지수가 3.5% 가까이 일주일 동안 빠졌다는 것은 예산 일이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한 주 동안 만들어냈구나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미국 증시를 이끌고 있는 수많은 성장주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한 주 동안 만들어냈습니다. 솔라 엣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좋지 않은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일주일 동안 30% 이상 주가가 폭락을 했고요. 루시드가 마이너스 17.05%. 루시드 역시도 예상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좋지가 않았잖아요. 따라서 실적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플러그 파워 마이너스 16.89%. 테슬라가 일주일 동안 15.58% 하락했습니다. 엘버말이 마이너스 15.12%, 차지포인트 마이너스 13.66%, 리비안 마이너스 13.37, 크리스퍼 마이너스 12.84, SMCI 마이너스 12.84, 스템 마이너스 12.27, 아이온큐 11.9% 하락하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낸 종목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요. 청정 에너지 그리고 또 하나 테슬라랑 관련된 전기차 종목들이 맥을 못 추는 한 주였다. 따라서 시장의 주도주였던 테슬라가 흔들리면서 나머지 주식이 한꺼번에 폭락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주은 탑12의 성적을 보실 텐데요. 단 한 종목만 올라가고 나머지 모두 빨간색입니다. 테슬라 가장 좋지 않았고요. SMCI도 12.8% 떨어졌고요. 소파이가 마이너스 9.24%. 소파이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좀 멈춰야 탄력을 받을 텐데 금리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짙어지면서 주가가 힘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엔비디아 최근에 굉장히 좋지가 않죠. 마이너스 8.96%, 인피니언 마이너스 7.2, 팔란티어 마이너스 7.20, 나비타스 마이너스 5.09, 온 세미컨덕터 마이너스 4.84, 아마존 마이너스 3.56, 우버 마이너스 1.20,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0.32, 마지막으로 TSMC가 홀로 플러스 0.94%를 기록했습니다. TSMC가 이렇게 플러스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닝 결과 그리고 또 가이던스가 제시가 됐는데 다음 분기에 이제 드디어 바닥을 찍고 좋은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소식이 전달이 됐죠. 자, 따라서 기대를 좀 걸어볼 만합니다. 반도체가 상승하기 시작한다면 나머지 섹터도 힘을 받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빅스 지수를 보시면요. 지난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뭐 최악의 상황인 30까지 올라가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20을 넘어가면서 21.71. 따라서 지난 6개월 동안 지금처럼 공포 지수가 올라간 적이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보시죠. Fear and Greed Index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라고 부르는 거죠. 드디어 거의 이제 익스트림 피어 가까이까지 갔습니다. 26이거든요. 따라서 1포인트만 더 떨어지면 이제 극심한 공포 상태에 시장이 빠져든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지난주 금요일 날 미존 멤버분들께는 이미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미준 탑12 종목 중에 한 종목만 이미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번 주에 만약에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발견이 된다면 다양한 종목에 대한 추가 매수를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개인적인 계획을 공유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는요. 미국 증시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닝 결과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번 주에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집중해야 할 미국 증시의 하이라이트부터 잠깐 점검을 하고 다음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같은 경우는 지난 며칠 동안 공매도 수준이 높아진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그룹폰, 자넥스, 그리고 C3AI의 공매도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 따라서 이런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 그리고 니콜라의 옵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요, 굉장히 커다란 폭으로 주가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뭐 급등할 가능성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폭으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부분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자, 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어닝 결과가 발표됩니다. 화요일 10월 24일 같은 경우는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비자, 코카콜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제너럴 일렉트릭, GE죠. 이런 종목들의 어닝이 발표가 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화요일 날은요, 글로벌 플래시 PMI 보고서가 이슈가 됩니다. 여러분들 PMI 보고서 이제 기억하시겠죠? 퍼체싱 매니저 인덱스라고 부르는 거죠. 따라서 지난달에 비해서 지금 현재 기업의 실정이 어떤지, 비즈니스가 잘 나가고 있는지 이러한 점을 이제 구매 담당 매니저한테 물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미국의 서비스업 PMI 지수, 그리고 독일의 제조업 PMI 지수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로 넘어갑니다. 수요일 날도 메타 플랫폼즈가 기다리고 있고요. T모바일도 역시 어닝을 발표하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목요일에도 아마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존 외에도 마스터카드, 그리고 인텔이 어닝을 발표하는 것이 10월 26일 목요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목요일 날은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죠. 일단 오전 7시 45분에 유럽중앙은행이 금리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8시 반에는 미국의 3분기 GDP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2분기에는 2.1% 성장했는데요. 자, 이번 분기에 시장 컨센서스는 4.1%입니다. 자, 과연 미국 경제가 4% 넘는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금요일 날은 엑손모빌, 쉐브론, 에브비 같은 종목이 어닝을 발표하고요. 오전 10시에 미시간 대학에서 소비자 심리, 우리가 보통 컨슈머 센티먼트라고 부르는 거죠. 최신 수치를 업데이트한다. 이렇게 이번 주의 중요 이슈를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달해 드릴 기사는 차트 전문가의 미국 증시 전망입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다양한 차트 전문가들의 분석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제가 차트 분석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이유는 미국 증시 투자의 시점을 정확하게 맞추자 이런 의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주식을 다 팔아버리고 또 타이밍 맞춰서 다 사고 이렇게 투자하자는 의도는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단지 차트를 분석하다 보면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를 우리가 어느 정도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 계획도 갖고 있고 또 리밸런싱을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비중을 조절한다든지 이러할 때 하나의 가이던스로 삼을 수가 있다. 이러한 의도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사를 보시면요. 차트 전문가가 보기에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각 종목에 대한 추가 매수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좀 향방을 살펴볼 때 참고할 만한 그런 가이던스가 제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매그니피선트 7 관련해서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실적이 잡혀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확인을 했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매그니피선트 7을 한꺼번에 그룹으로 만들어서 주가 차트를 그려보면요. 트리플 탑 패턴이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트리플 탑 패턴이 뭔지 여기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꼭지가 3개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쪽을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3번이나 막혀버린 거죠. 올라가려다가 한번 처지고 또 한번 올라가다가 실패하고 3번째 지금 실패를 했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트리플 탑 패턴이 발견될 때는요. 거의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3개의 고점을 형성하는 그런 약세 차트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막히는 부분, 고점 영역이 저항선이다. 근데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죠. 왜냐하면 3번이나 실패를 했잖아요. 따라서 가격이 해당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뭐냐면 넥 라인이 나오는데 만약에 넥 라인을 돌파해서 밑으로 떨어지면요. 굉장히 좀 많은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 여기 보시면 넥 라인이 여기 형성이 돼 있죠.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넥, 따라서 목이잖아요. 이 목이 여기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지지선이죠. 저항선에서 막히고 계속 지지선에서 다시 올라가고 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가지 못하고 만약에 떨어지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여기에 별다른 지지선이 발견되지 않잖아요. 따라서 지지선이 한 20% 떨어져야 발견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이번 주에 주가가 떨어지느냐 아니면 올라가느냐 다시 반등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맞춰 이번 주에는 어닝 결과가 발표되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이 빵 기업들의 어닝이 굉장히 좋아서 다시 반전을 하면 꼭지까지 올라가겠죠. 4번째 도전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번 주에 어닝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한 20% 가까이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테슬라의 주가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주에 어닝 결과 굉장히 좋지가 않았잖아요. 따라서 추세를 벗어났다라고 합니다. 이미 대칭 삼각형에서 벗어나서 의미 있는 수준의 기술적 이유를 통해 주가가 하락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지금 대칭 삼각형이 있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어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따라서 대칭 삼각형을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넥 라인이 여기에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이제 지지선을 만난 거죠. 근데 지지선이 지금 212에서 214까지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나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200일 이평선 밑으로 주가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 가지의 지지선이 깨졌죠.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 만약에 월요일, 오늘이죠. 오늘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그리고 이제 지지선이 깨진다면 212에서 214 밑으로 떨어진다면 주가가요 180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다양한 약세 패턴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복잡하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보시면요 헤드 앤 숄더형 차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머리가 있고 어깨가 두 개가 형성돼 있잖아요. 이거 역시도 굉장히 좋지 않은 약세 패턴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지금 여기 굉장히 좀 단단한 지지선이 보이죠. 그래서 계속 떨어지다가 반등하고 떨어지다 반등하고 또 떨어지다 반등하고 그 근처까지 다시 떨어졌거든요. 따라서 여기에서 버티냐 버티지 못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400달러 이하로 만약에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지면 이 모든 추세가 무너져 버릴 것이다.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400이다. 엔비디아는 400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S&P 500을 전체로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S&P 500의 주가 차트에 대해서는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죠. 4200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다. 자, 여기에 비슷한 얘기가 다시 나오는데요. 강세장 경계선인 4190, 거의 400, 200이랑 같은 거죠. 따라서 이 아래로 떨어지면요. 굉장히 좋지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1% 이상 떨어진다면 좋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나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앞뒤 횡보하면서 다이아몬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요. 고점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저점 역시도 떨어지고 있죠. 이게 굉장히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구간은 14,300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지금 나스닥 100이 기준이거든요. 나스닥 100은 지금 현재 14,560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14,300까지 떨어진다면 지금부터 한 2% 정도는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살펴본 차트 분석은요. 어디까지나 참고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가에는 8,000명이 넘는 애널리스트들이 종사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 먼스터라는 애널리스트가 가장 좀 믿을만하다. 그의 의견은 참고할 만하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미주음 방송에도 2번 정도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 방송을 보신 분들께서는 왜 제가 진 먼스터에 대한 신용을 갖고 있는지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요. 테슬라가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진 먼스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9월 실적 그리고 전망은 세 가지로 좋지가 않았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의 압박, 두 번째는 마진의 압박, 세 번째는요, 수요 전망이 악화되면서 삼중고를 드러냈다. 따라서 굉장히 좋지 않은 어닝 시즌이었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는요, 내년에 굉장히 좋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2019년에 모델 3를 출시한 이후에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투자 기회는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그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진입니다. 예전부터 진 먼스터는 테슬라의 마진이 가장 중요한 투자 지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먼저 설명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자동차 기업이냐 기술 기업이냐 이렇게 지금 의견이 양분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바로 마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테슬라가 기술 기업이 아니다 테크 기업이 아니라 만약에 자동차 기업이다 그러면요 PE 레이시오가 한 15배 10배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는 것이 맞죠. 하지만 만약에 테슬라가 테크 기업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다면 아마도 이 밸류에이션이 30배 40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
것이 용납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의견을 종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진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른 자동차 기업과 비슷한 마진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술력에서 만들어지는 마진은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나중에 생태계를 구성해서 마진이 굉장히 높은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로 판매 전략을 확장시킬 수 있잖아요. 따라서 테크 기업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마진은 굉장히 좋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많이 했죠. 하지만 이번 실적을 보니까 부진의 규모가 더 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동차 수요 둔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요. 사이버 트럭이 드디어 11월 말부터 이제 판매가 개시된다. 그러면서 이제 생산량을 꾸준히 늘려나가겠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당분간 사이버 트럭은 현금을 태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진이 오히려 사이버 트럭 때문에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내년에 2024년에 테슬라의 마진이 좋아질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 따라서 굉장히 암울한 1년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짐 먼스터는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진에 대한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마진이 개선되기 시작하려면 1년 정도를 기다려야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지금 짐 먼스터가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개선의 기울기는 굉장히 점진적일 것이다. 따라서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025년으로 이어지는 사이버 트럭의 고비를 넘기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로보택시에 대한 투자 단계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는 이제 또 한 번 로보택시 때문에 마진이 향상되지 못할 이유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마진이 예전에 우리가 좀 기대하고 있었던 것처럼 29% 이렇게 예전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요. 2030년이 돼야 가능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30년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만약에 풀 셀프 드라이빙이 조만간에 실현된다면 갑자기 마진이 급상승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따라서 마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마진은 결국 소프트웨어 매출이 얼마나 올라가는가 여기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장 목표의 하향 조정입니다. 자, 테슬라가 2023년 생산 목표 180만 대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한 건 굉장히 고무적이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 어닝콜 그 스크립트를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해 드렸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질문 중에 하나가요. 자동차 판매 컨센서스에 따르면 테슬라는 2024년에 230만 대의 차량을 판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230만 대면요. 가이던스 대비, 그러니까 2023년 가이던스 대비 180만 대 대비 28% 성장한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한 가지는 과연 28% 정말 가능한가?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두 번째는 언제쯤 다시 50%로 성장률 올릴 것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아주 뻔한 얘기지만 연평균 성장률을 50% 영원히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다시 테슬라의 성장률이 50%로 돌아갈 수 있냐? 여기에 대한 의문 부호가 붙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지구상의 어떤 자동차 기업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처럼 연평균 성장률 50%가 이제 영원히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불길한 예감을 갖게 하는 거죠. 2024년에는 이미 25%, 28%밖에 성장 못한다. 이렇게 가이던스가 제시됐잖아요. 따라서 2030년에 목표로 하고 있었던 2천만 대는 이미 물 건너갔다. 이 점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2025년부터 2030년까지 30% 정도 연평균 성장한다면 따라서 50%를 포기하고 30% 정도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요. 아마도 2030년이 됐을 때 850만 대 정도 판매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연평균 성장률을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50만 대면요. 제가 항상 비교했던 현대보다는 많이 판매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지금 현재는 작년 기준에서 180만 대 팔았던 테슬라가 850만 대까지 판매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계산을 해 볼까요? 850만 나누기 180만 하면요. 한 4.7배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비해서 한 5배 가까이 판매량이 급증할 수 있다. 2030년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요. 매출도 많이 늘어날 거고 소프트웨어의 판매도 늘어난다면 매출과 순이익이 5배 이상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사이버 트럭에 대한 짐 먼스터의 의견입니다. 첫 번째 사이버 트럭 배송이 11월 30일로 예정돼 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죠. 그리고 3년 만에 처음으로 선수문을 업데이트해서 현재까지 예약 물량이 100만 대 정도 넘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100만 대 중에요. 한 25% 그리고 최대 50%까지는 예약이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판매 가능한 건수, 지금 현재 예약건만 가지고도 50만 대에서 75만 건이 지금 밀려 있다. 이렇게 우리가 참고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트럭은 포드의 F 시리즈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포드가요 50만 대 정도 판매한다 그러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테슬라가 이 포드에서 물량을 많이 뺏어 간다면 2025년 아니면 2026년까지는 사이버 트럭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트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이제 솔직하게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기를 사이버 트럭이 대량 생산 가는 거 너무나 어렵다. 그리고 이 대량 생산으로 도달한 이후에도 현금 흐름이 적자에서 흑자로 가는데 굉장히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12개월에서 늦으면 18개월까지 아마 현금을 계속 태울 것이다. 이렇게 한 18개월 정도 지나야 그때부터 사이버 트럭으로 돈을 버는 그런 시기가 다가올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트럭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실적에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따라서 그게 다시 내년에 어두운 그림자를 보이고 있다. 2024년에 테슬라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FSD가 남아 있습니다. 결국은 완전 자율주행이 언제쯤 실현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테슬라의 투자 초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 어닝콜에서요 주행 거리라든지 뭐 어떠한 상품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가, 이렇게 기술적인 얘기를 일론 머스크가 오래간만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세계 최고의 실제 AI 팀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 테슬라에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FSD는 가능하다. 이러한 논리를 펼쳤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 시점이 3년 후가 될 것인가 아니면 10년 후가 될 것인가. 따라서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과연 이 챗GPT의 순간을 언제 보게 될 것인가. 그 얘기는요,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말은 많이 했지만 갑자기 인공지능이 터져버린 것은 챗GPT라는 정말 실용 가능한,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개발이 됐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이미 많은 주식들의 주가가 급등을 해버렸죠. 따라서 테슬라 역시도 이 풀 셀프 드라이빙이 이제 온다 얘기를 하는데 언제부터 정말로 도로 위를 다니는 자동차가 이걸 이용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문제는 챗GPT 순간이 앞으로 1년, 2년, 3년 후에 오게 될 것인가 아니면 5년 아니면 10년 후에 오게 될 것인가, 여기에 좀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업데이트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팔란티어 관련된 소식이고요. 이번에 팔란티어가 천재적인 인공지능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부트캠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트캠프라는 것은요, 학생들을 모아놓고 소프트웨어를 가르친다, 트레이닝을 시킨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 엔비디아가 비슷한 전략을 펼친 적이 있죠. 쿠다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나서 이제 무상으로 기업사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쿠다를 가르쳐 줬거든요. 무료로 이제 트레이닝을 시켜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쿠다 없이는 못 살아, 뭐 이런 시대가 도래하면서 엔비디아의 GPU를 빠져나갈 수 없는 생태계가 조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팔란티어가 비슷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거죠. 최근 팔란티어는 잠재 고객이 5일 이내에 팔란티어 제품의 사용 사례를 발굴해 볼 수 있는 인공지능 플랫폼 부트캠프를 개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언급을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소프트웨어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 엑셀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요, 보통 범용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고객사한테 판매를 하던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좀 공통적인 소프트웨어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팔란티어는 이거랑 좀 다르죠. 팔란티어는 보통 맞춤형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특정 기업들 그리고 특정 조직이 원하는 이 펑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미팅도 많이 하고 그들이 원하는 게 정말 뭔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죠. 왜냐하면
팔란티어의 엔지니어들이 보통 출장을 가서 이 기업들의 CEO라든지 경영진하고 많은 대화도 해야 되고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이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결국 비용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비싸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많은 기업들한테 판매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 5일 이내에 팔란티어 제품의 사용 사례를 발굴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AI 힘을 빌어서 드디어 이제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굉장히 좀 손쉬워졌다. 굉장히 비용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효율성이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요. 단 5일이면 0에서 이 사용 사례까지 갈 수 있다. 제가 팔란티어 웹사이트 가서 잠깐 보여드리죠. 이게 슬로건이거든요. From zero to use case in 5 days. 단 5일 만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팔란티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올해 초에 기업이 핵심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새로운 AI 애플리케이션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AIP거든요. 자, 그리고 팔란티어의 경영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출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3개월 만에 100개 이상의 기업이 AIP를 이용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잠재 고객의 백로그는 엄청나다.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까지 우리의 제품이 잘 팔린 적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기업 입장에서는요. 인공지능 시대가 오는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 이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I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지금 모든 기업들이요. 더 큰 그림에 어떻게 부합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어떤 역할을 AI가 수행할 수 있는지 이거를 파악하느라고 굉장히 열심히 몰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AI 애플리케이션이 앞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출해서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냥 아직까지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 어디에 써야 되는지 잘 감이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팔란티어 입장에서는요. 이번에 부트캠프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의 블로그에 따르면 부트캠프의 참가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년간 고민해온 문제를 단 며칠 만에 해결할 수 있었다. 정말 AI 이용하니까 너무나 좋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 부트캠프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 제품군을 직접 테스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떤 제품이 자신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팔란티어 입장에서는 이렇게 단일한 데모에서 여러 제품을 마케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된다. 이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일단 한 명이 들어와서 팔란티어의 제품을 사용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이런데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확증이 되면요. 한 조직 내에서 여러 그룹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창출된다. 이러한 장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6월 30일 날 팔란티어 어닝 결과에 따르면요. 매출의 성장률이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단 13% 올라가는 데 그쳤거든요. 자, 그런데 고무적인 부분은 고객사의 수는 38%가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점점 더 많은 고객들이 팔란티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문제는 이렇게 고객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어떤 고객사가 어느 정도의 매출을 기여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팔란티어의 소프트를 이용하게끔 만드는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팔란티어의 목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팔란티어가 실시하고 있는 AIP 부트캠프가요. 팔란티어의 장기적인 유기적 리드의 원천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리드라는 것은요. 세일즈 리드를 얘기하는 거죠.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팔란티어에 조인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잖아요. 단 5일만 우리한테 할애를 해라. 내가 우리의 인공지능 플랫폼을 너희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직접 증명해 보겠다. 이러한 거잖아요. 따라서 점점 더 많은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규 고객 확보도 늘어나고 평균적인 거래 규모도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고객 유저의 향상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 바로 이번에 AIP 부트캠프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요. 앞으로 팔란티어의 미래가 굉장히 밝고 AI의 주류 세력, 따라서 AI 최대 수혜주는 팔란티어라는 것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다라고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가장 열심히 일하는 기업 중에 하나, 우버 관련된 새로운 업데이트입니다. 우버가요, 이번에는 열기구 탑승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안 하는 게 없는 우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버는 이번에 사용자들이 우버 앱을 통해서 터키의 관광 명소인 카파도키아 지역에서 열기구 탑승을 예약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얘기는요, 우버 앱은 이제 더 이상 차량 호출 서비스 아니면 뭐 음식 배달 서비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여행 그리고 관광 분야로 확장하겠다, 이러한 우버의 전략이 숨어 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발표된 열기구 서비스는요, 우버의 CEO 다라 코스로샤이라는 사람인데, 자, 이 CEO가 얘기하기를 우리 우버는 일상생활을 위한 운영체제가 되겠다, 이러한 비전을 발표한 바가 있거든요. 일상생활을 위한 운영체제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필요한 서비스를 우버가 모두 제공하겠다, 이러한 엄청난 야망이 숨어있는 그런 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슈퍼 앱이 되겠다는 거죠. 우리 앱 하나만 있으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것이 지금 우버가 꿈꾸는 미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관광 상품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인도에서는 툭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툭툭은 여러분들 동남아 가면요, 이렇게 간이식 자동차라고 보면 되죠. 옆에는 다 뚫려 있는 이러한 조그만 자동차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스에서는 계절별 보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가 지내고 있는 영국에서는요, 항공편 예약도 제공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국에서는요, 항공편 예약뿐만 아닙니다. 크루즈도 지금 제공이 되고 있고요. 기차, 고속버스, 심지어는 렌트카까지 예약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가면 갈수록 정말로 우버를 통해서 할 수 없는 게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터키 같은 경우는 지금 앱 이용 건수가 작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중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 터키 시장이다. 자, 그리고 터키의 9개 도시에서 3만 명 이상의 우버 택시 기사가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우버의 비즈니스다,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기사였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사는요, 미국 경제학자들, 이코노미스트들의 리세션 전망입니다. 자, 이번 결과는 언제 조사가 됐냐면요, 블룸버그가 실시한 설문조사였고요.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 설문이 진행이 됐고, 총 74명의 미국의 대표적인 이코노미스트가 응답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미국의 경제학자들은요, 2024년 초까지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봤던 것보다 미국 경기는 너무나 튼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요, 소비자들의 소비가 지속되기 때문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1년 만에 최저치로 낮춰졌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요, 미국의 리세션 올 가능성이 없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이번에 가계 지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3분기 경제는요, 연평균 3.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거의 2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거죠. 자, 밑에 나와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9월 달에 이제 같은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진행했을 때는요, 3분기에 대한 전망이 3%였는데 아니다, 이거보다 더 강력할 것이다, 3.5%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4분기 GDP 성장률은 원래 0.5%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0.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년 1분기는 0.1%, 거의 뭐 성장이 없을 거다, 이렇게 봤었는데 아니다, 0.4%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거죠. 굉장히 높은 차입 비용, 왜냐하면 금리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시장이 너무나 견고하다, 그리고 가계 지출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것이 지금 계속해서 경기를 받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내년에는요, 고용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을 할 거라는 거죠. 따라서 내년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다, 따라서 리세션의 확률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자, 연준의 정책, 경제학자들은요,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내년에 금리 인하 속도는 굉장히 느릴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올라갈 만큼 올라간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금리가 좀 높은 수준에서 오랫동안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왜냐면요, 금리가 앞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오래 유지될 만큼 경제 데이터가 너무나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장기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금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금융 조건이 계속해서 긴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지금 굉장히 긴축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경제 지표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2024년에는 여전히 완만한 경기 침체가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리세션에 빠지진 않지만 조금씩 미국 경기는 침체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대출 금리를 뒷받침하는 수익률 상승이 고용 그리고 소득 성장 둔화를 촉진할 것이다. 결국은 소비자 지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미국 경기는 굉장히 좋다. 따라서 GDP에 대한 예상치가 상향 조정됐죠. 그 얘기는요, 내년까지도 미국 경제는 리세션에 빠질 확률이 좀 없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리세션이 온다고 해도 한 2025년은 돼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23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주말에요, 특별 방송 하나를 업로드했습니다. 미주온 탑10 종목 중 인공지능에게 최고 점수를 받은 세 종목은 이라는 제목의 영상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목화하면서 굉장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한 번쯤 시청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 오늘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 여러분들 굉장히 좀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한 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방송에서 보다 다양한 기사 취합해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